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폭락 이때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AI 거품론 그리고 셧다운에 대한 이슈를 자세하게 풀어보면서 언제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시점인지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셧다운이라고 보고 있고요. AI 거품론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이 셧다운이 언제 이후로 지금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죠. 11월 말에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이후로도 끝나지 않고 고용 데이터가 안 나오면 미국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 유동성 판단에 문제가 생기면 금리 인하에 대한 문제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으로는 제때 처리를 하지 못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까지 떠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저는 지금 당장 눌림목 자리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반등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가장 그래서 걱정해야 될 것은 지금 거품론에 대해서 나오면서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데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좀 이따 캔 피셔의 발언을 좀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볼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문제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고용 데이터가 늦게 나오고 그리고 그 고용 시장이 안 좋은 걸 늦게 눈치채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라고 했을 때 경기 침체를 오히려 걱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글의 어순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국에는 이 고용 데이터가 늦게 나온 셧다운을 오히려 더 조심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1월달 12월 FMC 직후에 11일, 12일 진행되는 FMC 직후에 다가오는 1월달을 오히려 조심해봐야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좀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된다. 지금 당장 이런 이 하락에 대한 걱정이 결정되는 것은 이번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게 사실 이야기 편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I 거품론에 대한 문제부터 좀 해결해보고 가죠. 요즘에 AI 거품론이 말이 많죠.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데이터 센터를 무리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오픈 AI가 정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발언하는 등 뭐 채권 돈 자금 조달하는데 이자 깎고 그러려고 발언한 이후로 AI 거품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AI 기업들 정부가 보증해 주겠다는 얘기는 사실 하기 어려우니까요. 그죠? 국민들의 세금이 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픈 AI가 망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 기업의 파산을 지금 이제 감당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죠. 좀 선 넘은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 지금 정부에서도 별 좋지 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책임져 주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런가 동시에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점이 뭐냐면 거품론 얘기하는데요. 이제 과도하게 좀 투자를 일부 이어나가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게 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이 데이터 센터가 AI용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미래 기술에 이 데이터 센터 GPU는 어디든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도 이거 무리하는 걸 알면서도 투자하는 거예요. 왜 AI 사용 안 된다고 하면 딴 데 쓰면 되니까. 워낙에 활용 용도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과도한 투자를 좀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보면서 AI 수요가 너무 성장이 늦으니까 이거 문제 생긴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너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실적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도 했고요. 가장 명확하게 거품이 아니다, 아직 거품이다, 거품된 폭락한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지금 캠피셔가 한 발언이 전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캠피셔님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공개하셨는데 유튜브 궁금하신 분들 밑에 달아드릴게요. 이 캠피셔가 어떤 발언했냐면 진짜 거품은 모두가 환호할 때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경계를 하고 조심하고 이거 거품의 양상이 아니다. 다 같이 걱정이 많고 이 건강한 걱정을 통해서 건강한 조정이 나오는 현재 상황이 지금 현재 AI 거품의 정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과도하게 앞서 나간 부분이 좀 일부 있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거품 때문에 폭락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경기심에 따른 적절한 조정은 있어도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걱정한 AGI가 늦어지고 중국이 GPU가 많이 필요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뭐 이런 정말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에서 거품이 껴서 폭락한다라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돌발 악재라든가 말도 안 되는 악재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상황에서 거품이라고 확실하게 진단하기에는 애매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고용시장에서 AI로 인한 해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해당 지표가 뭐냐면 미국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가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핵심 뭐냐라고 하면 미국의 10월달 매년 10월달에 해고자가 나오는데 이 해고자가 22년 만에 최악의 해고자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보시면 과거에 말도 안 되는 이제 보이시죠? 말도 안 되는 이제 IT 버블 사태라든가 아니면 요때 지금 이제 금융위기급 지금 이 사태가 나왔을 때 해고자거든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때 해고자의 거의 준하는 수준의 해고자가 갑자기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10월에 해고자가 워낙에 현재 급속도로 좀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22년 만에 최악의 지표를 발표하면서 이게 원인이 뭐냐라고 같이 써놨는데 AI 때문이라고 해놨거든요. AI가 사람을 대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은 ADP 등 민간 고용 데이터 정도인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민간 고용이 좀 좋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국민 한 20% 정도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물론 한 기업이 미국 노동자의 20%를 대변하다는 건 대단한 거 맞긴 한데 애초에 여기에다 공무원들 다 싹 다 빠지고요. 심지어는 이제 민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간 지표가 좀 개선된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이게 완벽하게 확인된 바도 아니고요. 실제 뭐 결과치 나온 게 예측치보다는 좀 잘 나오긴 했는데 뭐 그걸 감안해서 봐도 한 달에 42,000개가 증가한 것은 별로 좋은 많은 증가도 아닙니다. 최악을 면했다는 정도이지 완전 좋다는 신호도 아니기 때문에 ADP 지표를만 가지고 우리가 의지해서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민간 데이터 있잖아요. 뭐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다 이게 민간 데이터입니다. 민간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는 결국 근본적인 이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정부 데이터가 필요하면 절트 지표라든가 아니면은 매월 지금 현재 첫째 주 금요일에 공개하는 고용 데이터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셧다운으로 인해서 고용 데이터가 미뤄지고 있죠.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점차 올라가는 것들 더 경계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12월 달에도 지금 셧다운이 안 끝나고 있잖아요. 당장에 이게 길어지만 못해도 이제 지금 저희는 추수감사절까지 11월 27일이죠. 11월 27일 추수감사절에 막 사람들 막 이동하는데 셧다운 때문에 이제 논란 많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도 아마 이때 민심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안 좋아지기 전에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 정부의 지지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추수감사절 전까지 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연스럽게 12월 고용 데이터도 발표가 안 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11월 데이터를 쭉 공무원들이 모아가지고 결국 12월 달에 고용 데이터를 공개하는 건데 12월 초에 근데 이게 좀 당연히 셧다운이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12월 11일 미국 FMC 미국 금리 결정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현재 상황에서는 믿을 만한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어느 정도 임의대로 뭐 근거는 있겠지만 임의대로 결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있거든요. 사고 치지 않고 싶어 하겠죠. 최대한 데이터로 확인하고 지금 현재 금리 결정을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셧다운이 길어진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떻게 된다? 앞으로 이 금리 결정에 큰 문제를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 추수감사절 전까지 일단 이 셧다운이 끝나느냐 중요하고요. 심지어 셧다운이 정말 닥쳐서 추수감사절 전에
좀 미리미리 좀 셧다운을 좀 해줘야 그나마 일부 데이터라도 나올 텐데 일부 데이터까지도 안 나오게 되면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유동성이 오히려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셧다운이 문제인 겁니다. 셧다운은 38일째로 소비 심리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민주당이 오바마 헬스케어 연장을 일부 이제 연장이죠. 지금 이제 중위소득하고 고소득 사이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보험금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게 뭐 이제 대략적으로 3억 원의 돈을 버는 4인 가족 기준에서 만약에 이 보조금이 끊어지면 매달 뭐 600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을 전체적으로 지지하는 층에 대해서 굉장히 보조금이 많이 빠져서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건데 요거를 1년 연장하나 일단 뭐 우리 뭐 길게 연장 말고 1년 정도 연장하자라는 쪽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모습 계속 보이게 되면서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24일 추수감사절까지 셧다운이 끝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일단 불안한 분위기가 이어질 거고요. 심지어 여기에다가 사실 이때 해도 문제예요. 지금 고용 데이터 발표가 늦어지면서 FMC에서 12월 11일 날짜로 열립니다. 이번에 좀 빨리 열리거든요. 이때 FMC가 열릴 때 정말 보수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시장에 정말 충격을 가져다 줄 만한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 가능성이 66.9%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이게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데이터가 더 안 좋게 나오면 전 애매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조심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지표 일정을 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추수감사절이 눈앞에 좀 다가오고 있죠. 이 전까지 빨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시장에 흔들림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해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뭐 특별한 기업은 없고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11월 19일 날짜로 있습니다. 이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아마 추수감사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추수감사절에서 과연 어떻게 결과 셧다운이 끝나게 될지 그 전까지 마무리가 될지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을 지어서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이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AI 거품론의 지금 거품론은 너무 과도한 우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집중해봐야 될 건 셧다운이다. 셧다운의 공포가 커지는 시기가 11월 27일. 지금 현재 추수감사절이다.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추수감사절 이전에 셧다운이 끝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 셧다운이 지속되게 되면 더 큰 문제고요. 만약에 그리고 27일에 탁 쳐서 이제 지금 현재 만약에 셧다운이 이제 끝나지 않아 닥쳐서 끝나도 문제라고 설명드렸죠. 왜냐라고 하면 이제 고용 데이터가 또 안 나온다. 뭐 일주일 측정한 걸 가지고 지금 고용 데이터를 발표해서 근거라고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2월 초에 공개할 고용 데이터도 좀 애매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된다. 그래서 뭐 12월 11일 FOMC 잘 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일단 셧다운이 빨리 끝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지노선이 27일이다. 27일 이후에도 셧다운이 안 끝나면 시장에 큰 하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수감사절 잘 넘어가면은 아마 이 밀리는 건 FOMC 이후라고 보입니다. 한 번은 이제 위기가 다가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이 계속 존재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분기 중요한 시기마다 딱 그어 놓으시고 뭐 분기가 다가오면 비중 약간 줄었다가 다시 문제 없이 잘 넘어가면 다시 비중 늘렸다가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해 두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리얼 미국 주식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이야기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매일매일 뉴스도 올려드리니까요. 메인 페이지에서 링크 클릭하시고 여러분께 매일 실시간 뉴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없으시죠?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